그래서 이제 그냥 체게바라에 관련된 뭐 영화 이런 것 좀 보고 했는데 그 호세 마르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직접 체게바라가 예, 그죠. 호세 마르티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피델이 그래서, 예, 피델이 그때 했을 때도 사람들이 피델이 처음에 그 26살 때 군대를 치거든요. 그래서 쿠바 혁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죽고 몇 명 잡혔어. 이제 또 왜 그러냐 그랬을 때 호세 마르티가 그렇게 하라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호세 마르티가 계속 미국을 견제를 했거든요. 미국이 이제 라틴 아메리카 다 삼킨다고 미국의 자본주의, 물질주의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피델이 실처럼 딱 지금도 중남미 보면 다 미국의 자본주의 잠식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피델이라든지 체게바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죠. 네, 그 우리나라에는 어쨌든 쿠바 이렇게 하면 약간 낭만의 나라 그리고 또 이제 유일한 사회주의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쿠바 책도 이렇게 보면은 주로가 다 사진전이고 좀 관광 상품으로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던데 이렇게 호세마리티 평전이라든지 쿠바를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속사를 좀 알게 소개를 시켜준 책은 이 책이 좀 유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선생님 이야기 선생님 제가 그냥 단편 이렇게 알다가 선생님 쭉 얘기하면서 아 선생님 앞에 진짜 이름을 좀 붙이면 뭘 붙일까를 생각하니까 이 콜럼버스 같은 개척자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이렇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없는 이 중앙동에서 만들어내고 붉은 사하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모래알로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선생님 이게 약간 이렇게 책들하고는 좀 다른 거를 하나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파일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이 이제 크게 파일이 여기는 가족들한테 받은 편지가 쭉 모여져가 있어요. 오스방 사이에게 주로 이제 아버님이 많이 보내신 건데 선생님의 다른 이름이 경복이죠. 본명이죠. 네, 본명. 김수는 필명이니까. 필명. 예. 경복이 보아라. 경복이에게 사랑하는 딸 경복이에게 아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긴 거를 딸에게 이렇게 쓴 거를 처음 보는 것 같아. 제 주위에는 없습니다. 오수방 사이에게 그래서 선생님 굉장히 하여튼 정성스럽게 이렇게 있는데 딸 경복에게 제가 한 반쯤만 읽어볼게요. 여러 편지가 있는데 경복아 편지 잘 받아 보았다. 2학년 1학기 말 시험에 우등했다니 반갑다. 너의 몸은 건강한지 이곳 아버지는 연이나 다름없이 작업에 열중하며 몸도 건강하다. 경복아 2학기와 나머지 1년은 고등학교 시절로서는 마지막이니 꾸준히 힘껏 노력해주기 바란다. 노력은 만난을 정복한다. 명수, 홍수, 경숙이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지 궁금하구나. 동생들의 지도를 잘해주기 바란다. 뭐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여기에는 또 동생이 또 누나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어요. 그리운 언니에게, 자영에게, 보고 싶은 언니에게. 그래서 이 선생님의 글은 어디서 이렇게 좀 출발이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어요. 궁금했어요. 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문학 소녀로 중학교, 네. 고등학교를 다 문예부에서 네. 있었고 네. 문예부장하고 이제 고등학교도 문예부장하면서 공로상 받아서 나왔는데 어쨌든 책 내고 후배들 막 또 가르쳐서 덩단하게 만들 거라고 막 백일장에 백일장에 보낼 거라고 후배들 막 가르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어요. 편지들이 저한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건데 무거운 그 상자를 꺼내니까 막 편지가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편지 모아도 한 보따리, 친구한테 모은 거 참 이래가지고 하면서 내가 문학을 할 수 있게 한 뿌리들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렇게 편지를 저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내 글쓰기가 출발했구나 하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큰 게 아니고 혼자 글 쓴 게 아니고 저런 글 보고 또 보내고
친구들하고도 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은 응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정말 투덜거리지 말고 그 제 글쓰기랑 제 문학 수업이 다 편지에서 시작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다 카톡으로 하고 많은 시대라서 그게 참 슬프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았어요. 저렇게 저 많은 편지들이 사실은 세포처럼 내 혈관처럼 그죠? 예, 우리를 구성하고 있죠. 정말 내 문학의 출발이 편지에 있었다는 거를 이번에 느꼈죠. 저 편지도 저래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선생님, 근데 나는 오랜만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감동해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아마 뒤지면 다 나올 겁니다, 편지들이. 저만큼의 벌써 분량들이. 다 버렸습니다. 선생님 그 큐바 사진이 굉장히 좋던데 어느 쿠바. 책이죠? 예. 예, 사진은 이쪽에 있죠. 예. 쿠바 사진요. 특별하게 뭐 사진 찍는 거 이거 좀 배우시거나 뭐 하신 적 있습니까? 일부러 배운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표정하며 처음에 찍을 때는 그냥 예, 쿵득쿵득 찍었는데 예. 이제 카메라를 자꾸 만지다 보니까 예. 이제 보이는 것들이 또 달라지죠. 예. 예. 그러니까 사진이 이제 그때 우리 한정식 선생님, 제 선생님인 한정식 씨라고 좀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제일 앞줄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사진은 문학이다. 예, 사진은 언어다라는 말을 계속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진을 미술 영역으로 생각했었는데 사진은 문학 영역이다 이 말 듣고 제가 조금 더 사진을 찍으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갑자기 존재감을 발휘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자꾸 보면서 사진을 자꾸 찍다 보니까 예, 조금씩 늘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관점이 생기는 거죠. 사진도 철학이라서. 근데 참 사진이 이제 뭐 저를 너무 행복하게 했는데 100년을 하면서 사진 하기가 어려워져서 선생님 그 사진 중에서 보니까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산사에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또 많더라고요. 보니까 풍경 많이 찍었죠. 예, 풍경 소리라든지 절 사진이라든지 네, 제가 있잖아요. 막 국도만 찍어서 국도 다 없어지기 전에 국도가 자꾸 개발되니까 국도 풍경도 찍어 놓으려 그랬고 산풍도 길 풍경 막 그냥 이렇게 주제별로 사진을 찍다가 다 포기했어. 이제 다 그냥 묻혀서 바인드만 잔뜩 남아 있지 책으로 못 내고 근데 다 100년을 하면서 다 접힌 것들이. 그래서 하나씩 정리해서 에세이 써서 정리해야 되는데 생각만 있습니다. 예, 많이 찍었죠. 하여튼 우리 선생님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아까 이제 국도도 방금 사라질 것 같아서 찍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도 삼복도로서 커서 그러는지 이렇게 쇠락해가는 것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큰 거예요. 쇠락한 낮은 지붕이나 담벼락에 검간거나 창문이 좀 삐걱한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코가 찡하면서 다 그런데 멈추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그래서 이제 제가 2권 사진 에세이집도 다 좀 그런 것들이거든요. 옛날 집들.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우리가 말하는 장소죠. 공간이 아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도 어쨌든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제가 어쨌든 늘 잘 말하는 건데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는 말을 늘 해요.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거, 사람 볼 때도 보이는 거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물건을 볼 때도. 예. 그래서 이제 컵을 볼 때도 이 컵이 흙이잖아요.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흙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하고, 이 흙이 아까 말한 사하라 사막에서 바람 타고 산청 숲까지 날아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흙을 누가 떠서 만들었으면은 여기에서 사하라 사막에, 이 컵에서 사하라 사막에 굴러다니던 낙타뼈를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인드라마이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인드라마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지수화풍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잘 읽어내는 게 문학이고 뭐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선생님 뭐 이렇게 내가
정이 양가는 내한테 이렇게 어쨌든 태어난 것 중에서 어느 거 하나 귀하지 않는 게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특별히 좀 시한 구절을 고르신다면 어떤 거를 좀 한 구절을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 한 구절요. 네. 제 시가 다 재미가 없어서.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은 도서관에서 한번 음. 봤거든요. 한 10년 전에 뭐 내가 아는 김수호쌤 맞나 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약간 조금 어려웠어요. 붉은 사하라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선생님- 짧은 시를 하나, 예, 짧은 시가, 그, 하나, 제가 제일 앞에 있는 시를, 예, 이게 성발바닥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게 모슬렘, 그게 문화에 감을 있잖아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그때 막, 그, 중국으로 넘어갈 때, 그, 파미르 고원 이런 데도 좀 넘고 이래 보면은 모슬렘 문화를 많이 만나는데, 그 제가 살고 있던 모리타니라는 그 나라도 모슬렘 국가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사막이고 다 맨발로 다니고 이래요. 네. 그러다가 기도를 하거든요. 옆에서 공사장에서 막 삽으로 막 모래를 떠다가 다 꽂아놓고 옆에 가서 기도를 해요. 공항에 가도 있잖아요. 막 억수로 잘 입은 금식에 찬 흑인도 있잖아요. 공항에 다 앉아 있다가 양복 입고 갑자기 벌떡 일어서가지고 의자 옆에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그 파키스탄에서도 넘어가는데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되는데 버스가 막 온데 구멍이 난 버스라서 바깥에 있는 그 고원의 먼지가 버스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눈사람이 됐어요. 하루 종일 가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 눈썹이 되게 길잖아요. 눈썹 위에 다 먼지가 앉아가지고 너무 이상한데 그거를 그렇게 다 눈썹이 이렇게 먼지가 쌓였는데도 그거 다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버스가 잠깐 섰는데 내리더니 툭툭툭툭 가서 처음부터 저쪽 가서 기도하고 저쪽 가서 기도부터 하는 거야. 나 좀 저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참 선량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가는 모슬렘은 정말 선량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그거예요. 성이 그 성이 아니고 성스러운 그 발바닥. 성스러. 예. 그래 기도하면 나는 지나가다 보니까 항상 그 발바닥으로 봐요. 그래서 그 발바닥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은교 선생님이 그때 또 부산일보에 좋다고 실어 놓으셨던데 예, 성발바닥 예, 사하라의 노을을 넘다가 신발을 벗고 동쪽을 향해 무릎 꿇는다. 모래 비탈에 입맞추며 기도하는 흰옷 입은 모슬렘 사내. 왜 엎드린 사람의 키가 더 클까? 위대한 건 신이 아니라 모래로 빚어진 나그네다. 흙먼지에 수만금 갈라진 성 발바닥. 옷자락 날리며 핏빛 산맥을 다시 걸어가는 모래만 내집는 모래덩이에 맨꿈 맨 뒤꿈치. 그 3억만 년 퇴적된 이런 시인데요. 제가 이제 위대한 거는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신이 위대한 게 아니고 그 절을 하는 그 사람이 더 위대한 거죠. 그 나그네가 그 생명의 고리를 하면 우리 생명이 3억 그죠? 더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발이 다 갈라져 가지고 신발도 잘 없고 이상 쪼리 같은 거 끌고 다니고 이러니까 발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그 발바닥을 보면서 제가 쓴 시인데 짧았어. 짧았어 읽었습니다. 괜찮죠? 제 시는 재미가 없습니다. 혼자 진지해가지고. 예. 이 진지한 시를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울컥스럽네요. 선생님 하나만 더 해주세요. 기왕하신 김에. 아이고 제가 좋아하는 제 시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예. 그 짧은 시를 하나 해야죠. 긴 시 그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몰락경전에는 무슨 시가 있나? 그래서 몰락경전에 뒤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뒤라는 시들을 사람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몰락경전의 뜻이 뭔가요? 저는 이걸 그때 가제로 지었는데 출판사에서 그냥 좋다고 하자고 쿠바를 몰락 선진국이라 불러요.
쿠바가 있잖아요. 소련이 망할 때 한 번 완전히 몰락한 나라예요. 맞죠. 소련이 망할 때 소련의 기대가 겨우 살았는데 네. 아직도 경제 봉쇄는 당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으로부터. 음. 혁명과 동시에 경제 봉쇄를 당해서 근데 90년대 초에 소련이 망하면서 모든 게 다 끊긴 거죠. 그래서 차들이 다 서고 기름이 없으니까 다 서고 쿠바는 지금도 제조업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전 국민이 이제 먹을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경제의 85%가 무너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라울이 이제 총알보다 콩알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막 인공위성을 그 쿠바가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하고 같이 막 벌써 그 옛날에 벌써 우주 비행사 다 있던 이런 과학이 발달한 나라인데 인공위성 연구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식량 연구자로 다 전부 다 풀뿌리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쓰레기장을 전부 다 바꾸고 화분이고 뭐고 간에 다 먹는 거 다 심었고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식량에만 다 그냥 국민들 먹이는 일에 집중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그래서 완전히 몰락해서 근데 그 몰락해서 일어난 이유가 거기 학교에 있던 모든 교수들이나 상하탑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 나서 풀뿌리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내가 지금 이런 과학자인데 그렇죠. 상추 심으라 이러면은 식량을 연구하고 식량을 막 하고 마을 사람들 데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도시 농업이나 생태 농업에 종주국이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몰락을 해본 나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시대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인류가 이대로 몰락하지 않을까 걱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내려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회학자들이 많은 사회학자들 하는 말이 하강, 몰락 이런 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인류 정점에서 내려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몰락이라는 말이 아주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쿠바 갔다 와서 제가 몰락이라는 말과 안에 경전이라는 시가 있어서 경전하고 붙여서 했더니 사람들이 좋다고 예. 근데 제가 했잖아요. 시를 읽지 말고 이 몰락 경전에서 이 몰락이라는 말에 대해서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자서를 글 쓴 게 있어요. 그 글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제일 마지막에 한 달러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길, 우리가. 그죠? 예. 그래서 몰락이라는 것은, 두 단락을 읽어볼게요. 이 책인데, 죽어서 빛나는, 죽어서 살아있는 세계가 바로 시임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흔쾌히 몰락할 수 있을까? 가난한 어머니처럼 전구를 넣고 양발을 꿰매던 늙고 못생긴 어깨에 굽은 어머니 말이다. 이 쌍과 10년 사이에 대지가 있고 그 대지엔 사랑이 전부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두 메타포로 빛난다. 이제부터 천천히 다시 사랑을 배울 참이다. 내려가는 길, 깜깜한 데로 내려가는 나선형 긴 계단을 자주 본다. 지옥인 듯 무섭다. 하지만 그 끝자리에 하얀 민들레가 흔들리고 있다. 그 본래 소박하고 위대한 그 눈부심.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은 착각이다. 울어야 복이 온다. 따뜻한 눈물이 가장 큰 선물이다. 신은 가장 어두운 지하에 산다. 오래오래 우리를 기다린다. 시처럼 일어나는데요. 저는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올 수 있다. 신은 가장 어둡고 가장 그 아래에 산다. 뭐 이런 의미로 몰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 문명이 너무 치솟았죠. 예, 이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좀 겁은 나죠. 다시 가난해지는 거는 우리가 다 싫어하지만 그 끝에 이제 아까 여기 제가 그 끝자리 하얀 민들레 그 자연이 있다는 거죠. 자연이 있어서 그다지 우리가 더 가난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미없는 걸 읽었습니다. 되게 가슴 따뜻하죠,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저는 기회되면 선생님하고 김수 읽기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아이고, 저도 네. 집에 선생님의 책들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냥 약간 좀 모셔놨거든요. 재밌는 네. 부분으로 읽고 모셔놓고 이랬는데 선생님 좀 어떠셨어요 오늘? 예, 오늘 최 선생님. 참 좋았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우리가 여기 중앙동에 참가시로 잘 나온 것 같죠. 예. 이렇게 추운 날 네. 정말 먼 길 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깝습니다. 선생님 또 따뜻하게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축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김수우 선생님하고 이렇게 첫 손님으로 사람 도서관 만났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았죠? 저는 옆에서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좋았고 따뜻하고 굉장히 좀 찡한 감동으로 남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수다만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물손에 수 네, 우수한 제가 소. 있잖아요. 수우 이러니까 예. 도대체 수우를 못 받아서 수우를 지었냐, 뭐 무수 아줌마, 뭐 빗방울 아줌마, 예 그런 말도 들었고요. 그런데 그게 지킬 숫자에 어리석을 웃자입니다. 지킬 숫자. 예, 그래서 이 영악한 시대를 좀 어리석게 살아보자. 그 제가 봄에 산문집에 한 권 넣을 건데 주제가 어리석음입니다. 예,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몰락하고 비슷한 거죠. 어리석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영악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계속 선생님 중앙동에 계셔 주세요. 저희들이 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이것으로서 8회 사람 도서관이죠, 선생님. 네, 제 8회 사람 도서관 김수우 선생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뭐 하여튼 영하 17도 나는 말만 들었지 핸드폰에 뜬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몸 따뜻하게 해서 또 코로나가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죠? 조금 있으면 이제 백신도 나오고 또 뭐 치료제도 뭐 4월 달부터 나온다는 이런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한 10월이나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제에는 또 다른 사람으로 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